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오지 여행자와 특수부대 장병, 서로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한쪽은 자신의 취미와 모험심 등을 위해 오지를 찾아다니는 민간인이고, 한쪽은 국가를 위해 특수하고 어려운 작전에 투입되는 군인입니다. 그런데 한쪽 때문에 한쪽은 두 명의 귀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처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지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한쪽은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위험지역인이 들어가지 말라는 정부의 권유를 무시하고 들어갔다 납치된 자국민을 구하기 위해 특수부대 장병은 위험한 작전에 투입됐고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단순히 취미와 모험을 위해 한 일이지만 그 일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최악의 경우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실행할 때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고 신중해야만 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에서는 샵 2309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원자력 연구원에 계속되는 안전관리 부실 문제와 관련해 핵 재처리 실험 저지 30km 연대 이경자 집행위원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원자력 연구원의 안전관리 부실 문제와 대안에 대해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문자로 받아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전국의 버스 총파업이 예고되면서 충남 세종 지역 버스 이용객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파업에 찬성한 충남 세종 지역에서도 버스 2천여 대가 운행 중단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충남 지역 시내 농어촌 버스 요금이 7월부터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프로축구 대전 시티즌의 선수 부정선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연루 정황이 있는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해당 대학 소속 연구자의 자녀나 미성년자를 논문 공저자로 포함한 대학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대전 충남 지역 대학 8개가 포함됐습니다. 금산 지역 화상 경마장 설치 여부에 대한 군민 공청회에서 찬성 측 군민들은 관광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장한 반면 반대 측 군민들은 도박 중독과 사행성 만연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해 찬반 논란이 팽팽했습니다. 충남의 한 농촌 마을에서 누군가가 나무 수백 그루를 잇따라 훼손하는 사건이 일어나 술렁이고 있습니다. 나무를 죽이기 위해 몰래 구멍을 뚫고 제초제도 뿌린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9월 임시개통 예정인 보령 원산도와 태안 안면도를 잇는 연륙교 명칭을 놓고 보령시와 태안군이 갈등을 빚으면서 충청남도가 천수만 대교라는 새로운 이름을 제안했습니다. 당초 어제로 예정됐던 대한민국 제2축구종합센터 우선협상 후보지역 발표가 미뤄졌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성룡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성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정이죠. 전국의 버스 총파업이 예고가 됐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세종과 충남이 파업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버스 이용객들 불안감이 크겠어요? 네, 대전은 버스 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지 못해서 당분간은 정상 운영될 전망인데요. 세종과 충남은 23개 버스업체 노조의 총파업 찬반 투표가 이미 가결된 상태입니다. 한국노총사나 세종 충남의 시내와 시외, 농어촌 버스회사 조합원 2,300여 명 가운데 96.6%가 찬성해 파업이 가결된 건데요. 2천여 대에 가까운 버스가 내일 첫 차부터 운행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출퇴근 시간 큰 혼잡도 문제지만 특히 충남의 경우 노인 인구 비율이 높고 버스 외에 대중교통이 거의 없다시피 한 농촌 지역이 많아서 큰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는데도 이 버스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지난달 29일 전국 버스 사업장 490여 곳 가운데 230여 곳의 노조가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손실임금 보전과 만 63세로 정년 연장, 또 추가 인력 확보 등을 요구하면서 각 지역 노동청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네. 하지만 노사 간 합의가 결렬되면서 이에 전국 자동차 노조가 파업 카드를 빼든 건데요. 버스기사들은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 월급이 10에서 15%가량 삭감된다며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는 버스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요금 인상과 버스 체계 개편을 예고했는데요. 농어촌 버스 요금과 시내버스 요금을 각각 100원에서 200원 인상하고 준공영제 도입과 이용 저조 노선의 감차와 통합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코앞으로 다가온 버스 파업을 막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예, 이게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인데 이제야 대책을 내놓느라 부산한 정부, 그리고 무력해 보이는 자치단체. 그 피해는 내일 출근길부터 시민들이 입게 되겠군요. 네. 예산의 한 농촌 마을에서 누군가가 나무 수백 그루를 훼손하는 사건이 일어나 마을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고요. 네,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흥선대원군의 부친인 남연군 묘 주변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해 봤더니 묘 주변 측백나무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고요. 인근 소나무는 아랫부분에 지름 1cm 정도의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피해는 이곳뿐만이 아닌데요. 지난 주말에는 1km쯤 떨어진 밤나무 농장에서도 똑같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밤나무 2,000그루 가운데 500그루 정도의 전동 드릴로 적게는 1개, 많게는 3개까지 구멍을 뚫어놓은 것으로 확인됐고요. 구멍이 난 밤나무는 새순이 돋자마자 끝부분부터 말라가 고사 직전이었습니다. 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왜 한 걸까요? 네, 아직까지 범인이 누구인지 실마리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마을 주민을 상대로 탐문 수사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나무에 뚫린 구멍의 형태가 비슷하고 거리가 인접한 것으로 봐서는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난 마을에서는 지난해에도 이 멀쩡한 나무 9그루가 훼손되기도 했는데요. 누가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나무가 무슨 죄입니까? 빨리 범인이 잡혀야 합니다. 대전 도심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승용차를 파손한 20대 일행이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네, 지난 6일 오전 대전시 월평동에서 한 남성이 야구방망이로 승용차 앞유리와 뒷유리를 부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난동을 부린 사람은 29살 A씨로 밝혀졌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다른 일행 4명과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 상대방 차까지 찾아내 부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함께 있던 B씨는 상대방 20대 4명을 마구 때려 전추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네, 그런데 폭력을 휘둘렀던 B씨가 폭력 조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A씨와 B씨를 재물손괴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B씨가 이 대전 지역 에스파 소속 폭력 조직원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배경에 조직 간 다툼이 있었는지 추가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일대 주택가에서는 2년 전에도 이 폭력 조직원 10명이 다른 조직원들을 집단 폭행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백주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시민들은 불안하죠.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특별한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뉴스브리핑 성룡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전시 자살예방센터가 유성구 장대동 보육정보센터 건물 내에 마련돼 본격 운영됩니다. 자살예방 사회적 인식 개선과 자살 고위험군 지지체계 강화,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며 자살예방 전략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 진단과 연구조사 사업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대전 수학체험센터가 대전 교육정보원 1층에 마련돼 오늘 문을 엽니다. 다음 달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신청을 받아 학교 단위로 체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합니다. 세종시가 오늘부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 집중 단속합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이전 기관 공무원 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전입 희망자 11명을 모집합니다. 17일까지 세종시 교육청 운영지원과에 원서를 내면 됩니다. 세종조치원 복숭아축제 추진위원회가 25일까지 복숭아축제 슬로건을 공모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인 한 점에 15자 안팎의 한글과 영어가 혼용된 문장으로 조치원 복숭아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내용이면 됩니다.
충청남도가 실뱀장어 포획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어구를 강제 철거하기 위한 행정 대집행에 나섭니다. 대상 지역은 금강하구 해상 일원부터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해상 일원 등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 농식품 통신 판매 급증에 따라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통신 판매 대학생 특별 감시단 50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코리아텍 링크플러스 사업단은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전국 대학생 독립기념관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기간은 7월 15일까지며 참가 희망자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기획안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공모전 설명회는 31일 오전 10시에 독립기념관에서 진행되며 설명회 참석은 24일까지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부여군이 6월 말까지 농촌 일손 돕기를 적극 추진합니다. 군청 농정과와 읍면 등 17개 행정기관과 농업기술센터, 17개 농협 등 35곳에서 농가의 신청을 받아 인력을 지원합니다. 23일 오후 7시 30분 홍주문화회관에서 국립현대무용단이 스윙을 공연합니다. 인더무드, 오로브미, 맥더나이프, 싱싱싱 등 시대를 풍미한 스윙 재즈의 고전과 현대무용의 경쾌한 춤이 어우러진 작품입니다. 8살 이상 관람 가능하며 예매는 홍주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천과 보령, 태안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8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대전과 세종, 충남 모두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방사성 폐기물 무단 반출 등 안전관리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원자력연구원에서 또 규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번에는 원자력연구원이 핵연료 물질과 방사선 동위원소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억대의 과징금까지 부과됐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원자력연구원의 계속되는 안전관리 부실 문제와 관련해 핵 재처리 실험 저지 30km 연대 이경자 집행위원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계속되는 원자력연구원의 안전관리 부실 문제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도 샵 2309로 받아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여러분들의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자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전관리 문제 또 이게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법 등을 위반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정기검사에서 무더기로 적발이 됐는데 먼저 이번에 적발된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적발사항은 2017년하고 18년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정기 검사 결과 적발이 된 건데요. 네. 근데 연구원 안에는 다양한 핵연료 물질이 있습니다. 네. 이 말은 곧 방사능 피폭의 우려가 있는 다양한 물질들이 다뤄지고 있는 시설이라는 말인데요. 따라서 핵물질에 대한 관리나 감독, 사전 사후 기록 등 최소한의 장치와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이 피폭 관련한 검진이나 교육이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매우 기본적인 그렇죠. 것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이번 원안위 검사 결과를 보면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있는 곳인지 경악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고나 허가 없이 예. 실험시설을 변경하여 실험을 하고요. 보관 장소가 아닌 곳에 이 소지를 하고 있었던 것도 발견이 되었고요. 실험 동물들에게 예. 이 허가 외에 주입하는 등의 사실상 무법과 다르지 않은 관행이 벌어졌다고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작업에 참가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 충분한 고지와 매뉴얼이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단순한 위반을 넘어선 중대범죄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원자력의
그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인데 네. 이 연구기관에서조차 이런 각종 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네. 이 전문가 그룹까지 이 지경으로 핵물질을 관리하게 되면 참 문제가 심각하군요. 네, 그렇죠. 예. 허가를 받지 않고 핵 연료 물질을 사용하고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 또 이 연료 물질을 보관하고 이렇게 해서 이 원자력 안전법을 위반한 건데 이게 어떤 위험성이 있는 건가요?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방사능 피폭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핵 연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토륨 같은 것들인데요. 이게 언제든지 원자로에 들어갈 수 있고 방사능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감시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네. 만에 하나 사고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걸 누가 방지하고 또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연구원이 일상적으로 변경 허가 없이 이런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누가 추적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누가 질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예. 이 위반 사항대로라고 한다면 핵연료 물질이 정확하게 통제되거나 관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자력 연구원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연구원 밖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확인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대전에 있는 원자력 연구원 주변은 이젠 주거 밀집 지역이 되겠죠. 네네. 예. 예. 이게 뭐 무슨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기관도 아닌데 네.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이게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문제는 이 원자력 연구원의 안전관리 부실 문제가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네.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콘크리트나 흙을 연구원 안에 방치하거나 또 핵 연료 물질을 허가 없이 보관하는 등 그동안에도 이 원자력 연구원의 의법 사례가 많았죠. 네, 너무나 많아서 열거하기가 힘들고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연구원 내에서 화재가 났는데 1시간 동안 발화 지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화재 장소가 비어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중저준 핵폐기물이 보관된 장소였고요. 그리고 그동안 그 핵폐기물을 일반 쓰레기로 이제 뒤바꿔서 5년 동안 매달 20리터씩 버리거나 태워버렸고요. 작업복을 세탁한 방사능 오염수도 하수구로 흘려보낸 일이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작년의 경우에 해체 폐기물에 다량의 이 고물상에 이제 팔아왔다는 것도 드러난 기록이 있었는데 결국 원안위에서는 분실로 결론을 지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사성 관리구역에 1년 동안의 출입 기록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네. 또한 이제 방사능 오염 흙을 제염해서 오염도를 낮춘다는 동전 제염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기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불법과 비리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모두 제보나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일상적인 원안위의 감시나 규제로는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원안위도 그동안 제대로 일을 해오지 않았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예. 이게 뭐 귀찮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몰라서 그런 건지 두 가지 다 원인이라면 아주 심각한 전문가 그룹들의 그렇죠. 그 문제인데 예. 이 안전관리 부실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요. 이 문제가 드러났을 때 엄격한 책임을 묻거나 이 다스릴 수 있는 구조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일어나도 과징금이나 정직 정도에 그치고요. 아니면 정년이 임박한 연구원 몇 명을 이렇게 처벌하는 것으로 그치기 때문에 마음 놓고 불법과 위반을 저지르는 것이 되풀이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연구원을 비롯해서 핵과 관련한 거대한 산업계나 학계 정치권이 같이 오랫동안 적폐 관계를 형성해 왔던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감시 규제 기관이 작동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한 집안 식구처럼 서로 소통하면서 이 불법과 비리를 오랫동안 자행해 온 것이고요. 예. 세 번째는 이제 대전시나 유성구청처럼 인근 지자체의 무책임 혹은 언론의 무관심도 큰 이 역할을 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정보기관 모두 주민들의 입장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원자력 연구원은 상당히 통제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언론도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이것은 이제 보안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자기들이 울타리 안에서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예, 이 대전 도심에 위치한 원자력 연구원, 이 안전관리 부실 문제가 논란이 될 때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네. 현재 주민들 반응은 어떻죠? 이게 너무 많은 불법이 적발되니까 당연히 그럴 것 같았다. 뭐 체념한다. 더 이상 무슨 방법이 있겠냐. 이렇게 나오는 반응이 저희들은 더욱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개선 요청을 하면 바뀌고 또 나아지는 것이 보였을 때 이 나라에 대한 혹은 국가권력이나 기관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 있는 것인데요. 현재는 그런 단계를 넘어섰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주변 주민들은 거의 뭐 체념 상태다 이렇게 네,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우리가 뭐 이런 상태인 거죠. 예,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네. 예, 그래도 열심히 하셔야죠. 예. 네. 예. 이번에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안전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서 과징금 1억 5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볼 때는 뭐 액수가 많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하고요. 원안위가 결국은 연구원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해결료 물질을 다루는 기관에서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항은요, 연구기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곧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방사능 피폭에 우려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고요. 예. 관리감독 규제기관인 원안위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자력 통제기술원이나 원자력 안전기술원 같은 기관도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구원에서 1억 5천이라는 과징금에 대해서 너무 많다, 억울하다 이렇게 반응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민들은 더 억울합니다. 저희가 안전하다고 믿고 기준치 이하라는 말을 믿고 살아온 세월이 60년이 넘는데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방사능에 노출되었는지, 암이나 백혈병과 같은 질환이 관계가 없는 것인지, 지금 우리가 마시는 물이나 공기가 안전한 것인지, 여전히 핵폐기물 보관과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책임을 질 수 있을지 정말 저희가 더욱더 억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이 1억 5천만 원의 재원도 국민의 세금으로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어떤 형태의 책임 부과가 또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희가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원자력 연구원 지금 신임 원장이 되시면서 제3부지 내지는 새로운 연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런 얘기를 하실 게 아니고요. 그동안의 모든 연구와 실험에 대해서 전면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원안이나 안전기술원들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의 기구나 특별한 이 검사 뭐 이런 걸 설치해서 전면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울러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원안위 등 국가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재편이 정부 차원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전문가의 문제나 이 뭐 공공의 문제와 민주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왔던 영역을 뛰어넘는 다양한 방면에서의 고발과 참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앞으로 그 원자력 연구원의 안전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서 이 30km 연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아까 저희가 이제 이 원자력 연구원 문제는 대전 시민들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현 정부의 핵발전이나 앞으로 핵수출 이런 핵 재처리 문제하고도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전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같이 수행되어야 하고요. 정부나 국회, 정치권의 이 법과 관련한 혹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앞으로도 이 핵이 없는 사회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여러 가지 실천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이죠. 오전 11시에 네. 세종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그 네. 사용 후 해결료 관리 정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시라고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1만 7천 톤의 고준 핵폐기물이 쌓였는데요. 예. 최종 처분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지도 못하고 지질 검사와 같은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기초 자료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임시 저장되어 있는 핵발전소 내 부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원자력 연구원에서도 핵 재처리 실험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핵 폐기물의 양을 줄인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장기간에 걸친 전 국민적인 공론화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인데 예. 현재 산업부에서는 굉장히 축소되고 왜곡된 형태의 재검토위원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의 공론화나 재검토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공론화와 장기간에 걸친 국민적인 토론, 광범위한 이 정보 공개를 통해서 시작해 나가자라고 하는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제 기회 있을 때 다시 한번 네네. 서로 얘기 나누기로 하죠. 네. 예. 네, 반갑습니다. 핵 재처리 실험 저지 30km 연대 이경자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자력 연구원의 계속되는 안전관리 부실 문제와 관련해 핵 재처리 실험 저지 30km 연대 이경자 집행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 브리핑입니다. 중도일보는 우리 군은 안 된다. 재활용 선별장 떠넘기는 자치구란 기사에서 지난해 재활용 쓰레기 수거 거부 사태로 인한 자체 중간 처리 시설 필요성이 존재하지만 내 지역엔 안 된다라는 인식 때문에 논의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강일보는 식당 소주 한 병에 5,000원이란 제목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맥키스 컴퍼니와 보혜 양조 등이 동결을 결정했음에도 전국구 브랜드들의 출고가 인상에 따라 요식업소와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소주값이 요동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충청투데이는 지자체 지역 프랜차이즈 상생 대전엔 없었다. 대전일보는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공개 부실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하웅 구성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5월 14일 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